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과 이제 우리 유아교육 개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발달, 유아교육 개론 중에서 이제 발달을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발달 중에서 오늘 이제 수업을 할 내용은 발달 중에서 여기 성숙주의하고 정신분석이론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이라 하면 뭔가요, 우리? 발달이라 하면, 자,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점점 계속해서 발달을 해 나가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발달은 이루어지는데, 이제 발달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다루는 발달은 주로 머리가 어떻게 좋아지는가, 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은 지적인 거, 머리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 다음에 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정, 정서,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 뭐 요런 측면으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달 이론가들이 이제 여럿이 있어요. 근데 성숙주의 정신분석 요거가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발달 이론이고요. 그 뒤에 행동주의, 인지발달, 정보처리, 생태학적 여기까지 이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밑에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얼마나 좋아지나, 어떻게 좋아지나, 감정이 어떻게 발달하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발달하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내용은 우리 유아교육 개론에서 본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유아교육 과정반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전체적인 발달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성숙주의, 정신분석 이 두 가지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교재 요약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한번 읽고 오셨다면 더 이제 공부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발달이라 하면 오늘 배울 목차를 조금 자세히 볼게요. 사실 요거는 이제 다루지는 않겠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성숙주의하고 정신분석 요거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도 발달이 뭔지 이제 대략적으로 아셔야 하니까 발달이라는 개념에는 성장과 성숙, 학습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성장과 성숙이라 하면 이제 하나는 자연적으로 발달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자라나가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발달되어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제 뭔가를 배워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달의 개념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원리, 대표적인 원리들이 요약되어 있고 이제 교재에는 조금 자세히 써 있긴 한데,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발달은 뭐예요? 타고나는 거. 예를 들면 머리, 우리 머리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머리가 좋으니까 나도 머리가 좋아. 부모님이 머리가 나쁘니까 난 머리가 나쁠 수 있어. 약간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 유전도 있지만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좀 머리가 좋아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환경 조성을 잘해주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또 머리도 좋아지고, 감정이나 정서, 요새는 머리 좋은 건 뭐예요? IQ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감정, 정서 이런 게 좀 좋은 건 EQ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IQ가 됐든 EQ가 됐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발달은 일정한 방향과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신체적인 발달의 경우에도 우리 어떻게 발달해요? 두미 발달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굵직굵직한 거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거 어떤 거 있어요? 대근육부터 발달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대근육부터 발달하고, 그 다음에 소근육, 손가락 쓰고 막 이렇게 좀 세부적인 일을 하는 거, 이런 건 나중에 발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은 연속적이면서 점진적이다. 발달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상호 관련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이 발달하면 다리도 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점진적이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요거 잘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완성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점진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 민감기가 있죠. 특히 몬테소리 같은 경우에 민감기 많이 강조했는데 어떤 거예요?
꼭 그때 해야 될 발달 과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못하면 그 시기에 못하면 조금 지장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나 민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각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신체 발달이 막 잘 이루어진 그런 유아들의 경우에 신체가 막 빨리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제 지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발달하게 될 확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발달 스케줄이 있다라고 우리 여기 이제 성숙주의 학자들은 얘기했는데 발달 스케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발달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선생님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은 성숙주의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렸던 교재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숙주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교재는 올려드렸던 교재는 5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성숙주의 이론이 있는데, 자, 성숙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발달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숙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유전적인 요인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성장 발달에 그런 힘이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나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막 성장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막 교육시키고 너 이렇게 자라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 주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물 주고 온도 맞춰주고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면 얘가 알아서 크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지가 꽃 피울 때 돼서 꽃도 피우고 꽃이 나무나 그 다음에 또 알아서 사과 열매도 맺고 딸기 열매도 맺고 자기들이 원래 맺을 만한 것들을 그때 다 맺잖아요. 성숙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도 그렇게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성숙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장자크 루소의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루소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상사에서 좀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숙주의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그런 이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다윈의 진화론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저절로 이렇게 바뀐다, 뭔가 저절로 변화한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서 비롯된 성숙주의 관점은 대표적인 홀과 게젤인데 우리 유아교육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요 게젤이 시험 문제가 기출에서 조금 많이 다루어져 왔어요. 자,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부터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성숙주의 얘기할 때 다윈에서부터 출발했다 요건 알고 있지만 의미 있는 학자는 홀과 게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게젤이 시험 문제에 조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성숙주의 중에서 우리는 홀과 게젤을 볼 겁니다. 자, 홀 보시면은 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홀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개체 발생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점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발달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집 강아지, 제가 이제 까맣게 생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걔 이름이 좀 범상치 않습니다. 막 너무너무 별나요. 정말 나니까 키우지, 저니까 키우지 딴 사람들 못 키울 것 같아요. 걔 이름이 뭐냐 하면 오복이라는 까만 개가 있어요. 오복이라는 까만 개가 있거든요. 까만색 애예요.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도 이 까만 아이 사진을 공개하긴 했는데 얘는요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은 얘는 뭐를 반복하냐 하면 개라고 쓰면 좀 너무 그래서 도구 그렇죠? 이 종류의 발생이 얘한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종류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달해 왔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얘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기 때부터 지금 우리 오복이가 한 7살 정도 됐거든요. 7살이면 사람 나이로 치면은 한 30, 40살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될 때까지 이렇게
점점 발달해 나가는 것이 이 도구의 발달사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을 바꾸어 보면은, 자, 우리 반 유아 중에 민정이가 있어요. 우리 반 유아 중에 민정이가 있는데, 자, 민정이의 발달은 인간 발달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민정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정이는 아주 아기 때가 있었어요.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얘가 커가잖아요. 근데 이 민정이가 커가는 것은 인간의 발달의 역사를 반복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원시 시대. 그죠? 원시 시대. 인간 아주 원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수렵 생활 하던 때가 있죠. 수렵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 이때 이제 1살, 2살, 3살, 4살 뿐 아니라 얘가 이제 커서 초등학교 가고, 그래서 1살에서 4살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점점 발달하는 것이 인간 발달의 역사가 그 시기마다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보시면은, 자, 그래서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이제 이걸 풀어서 써놨는데,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인간의 발달 단계를 유아기, 아동기, 전청년기, 청년기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아주 어렸을 때 출생 후에서부터 유아기 때, 유아 시기 때는 거의 동물적 반배, 원시 시대처럼 동물적 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동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아동기는 4세에서 8세 시기인데 이때는 수렵생활, 고기잡이, 사냥. 그래서 이때 애들 뭐예요? 막 유치원에서 물고기 잡는 놀이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놀이의 흔적에 이런 수렵생활 하던 원시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커서 아주 이제 아동기 뭐 이렇게 지나면서 갈 때는 유아기, 아동기 이때를 거칠 때는 숨바꼭질, 총쏘기, 활쏘기, 고기잡이, 사냥 뭐 이런 형태의 놀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시시대 수렵생활 하던 그런 시기에 놀이들이 이 시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청년기가 돼서는 이제 미개 사회의 단조로운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만 친하려 그러고 이때 이제 뭔가 이제 완전 원시 시대를 조금 변한 원시 부족 사회라든가 미개 사회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적인 공부가 나타나는 거죠.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기본적인 공부하고 훈련 이런 것들 막 깊이 사고하고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기에서 사춘기가 돼서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문명의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발달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 같은 경우에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기에 각 시기마다 발달하는 것이 인류 발달의 그런 역사를 다시 재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 같은 경우에는 성숙주의 이론, 인간이 자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옛날 원시 시대부터 왔던 추억들이 우리 뼛속에 피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시간이 가면서 발달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홀의 성숙주의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젤이에요. 자, 성숙주의라 함은 계젤을 대표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은 시험에 별로 많이 나지는 않았고 계젤은 그래도 수월치 않게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계젤의 성숙주의 이론입니다. 자, 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숙주의 이론을 확장시킨 사람이고 홀의 제자예요. 근데 이제 연구 업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들었어요. 자, 계젤, 제가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젤하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계젤은 표준 행동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계젤도 어떻게 봤냐면, 사람 몸속에, 사람 피 속에 발달 목록이 프로그램화 돼 있어. 마치 꽃이 시간이 돼서 꽃 피우고 시간이 돼서 나중에 열매도 피우고 이거 너 지금 꽃 피울 시기야. 너 지금 열매 맺을 시기야. 이렇게 안 해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표준 행동 그런 것들이 사람 몸속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걸 좀 알고 싶잖아요. 몇 살 돼서
예를 들어 꽃 같은 경우에 몇 월에 꽃 피우나 몇 월에 열매 맺나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람 농사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함에 있어서 몇 살 때 어떤 걸 하는지를 조금 아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목록을 만들었어요. 표준 행동 목록이라는 것이. 그래서 몇 살에 아이들이 발달하는지 요거를 표를 딱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유아교육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표준 행동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미국 유아교육협회 이런 데서 또 이제 정식으로 만들어서 유아들의 발달에 관한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젤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유리가 투명하게 밖에서는 보이고 안에서는 안 보이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유아들이 이제 올 때마다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찰해가지고 많은 유아들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실험을 뭐 이제 무슨 막 비인간적인 그런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유아들의 이제 치료해주고 놀이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관찰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찰한 결과를 잘 연구하고 다듬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표준 행동 목록이에요. 그래서 유아들이 몇 살 때 어떻게 자랄 때 어떤 것이 발달해야 되는지 요거를 표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몇 살 때는 뭐가 발달하고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교육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게젤이 이런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완전 히트를 쳤어요. 자, 그래서 게젤의 성숙주의 이론은 좀 기억하시고 게젤은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들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젤이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를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런 원리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는 요 뒤에서 제가 조금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요약을 해놨어요. 자, 그럼 보실게요. 다음에 발달 방향의 원리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렸는데 발달 방향의 원리라고 하면 대체로 두미 발달, 근원 발달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발달은 그냥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애들이 막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아의 지능이나 이런 게 먼저 발달하고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 쓰는 건 나중에 발달하는 거죠. 근원 발달, 가슴 중심에서부터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대근육에서부터 소근육으로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발달 방향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상호적 교류의 원리가 있어요. 상호적 교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네가 막 발달했는데 자네는 안 발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교류한다는 거예요. 대근육이 막 발달했으면 걔는 소근육도 남들보다 빨리 발달할 확률이 큰 것이죠. 자, 그래서 상호적 교류, 같이 교류해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 두 눈과 두 손, 눈이 또 발달하면 손도 빨리 발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자, 우리가 오른쪽, 왼쪽이 있지만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발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약간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발달할 수 있다. 요런 원리가 이제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예요. 요것이 이제 근거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경직성 목반사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을 이제 영화들 이렇게 기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화들 돌보고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한쪽으로 누워요. 한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자꾸 누우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누워요.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한쪽은 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 신체적으로 발달하는 선호하는 그런 구조에 따라서 발달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얘는 맨날 오른쪽으로 주로 누우려고 그래요. 오른쪽 목은 이렇게 하고 왼쪽 손은 이렇게. 그래서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이런 운동하는 펜싱의 기본 자세처럼 운동 자세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누워서 손을 이렇게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다르게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다르게 발달하는 그런 특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규제의 원리예요. 이건 뭐냐 하면 부모가 옆에서 야, 너 말 빨리 해. 빨리 기어라. 빨리 뭐 뒤집어라.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스케줄을 얘가 자기 피 속에 뼈 속에 갖고 있고 그걸 자기 스스로 통제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발전과 퇴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걷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걷기를 좀 하다가 펑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또 걷다가 어제는 잘 걸었는데 오늘은 좀 못 걸었고 뭐 이렇게 되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걷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걷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못 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띠는 거지만은 하루하루 놓고 봤을 때는 잘했다가 못됐다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나 교사가 너무 애를 푸시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래봤자 별 소용이 없다. 스스로 조금 이제 루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 요런 이제 성장주의, 성숙주의 같은 경우에 철학적인 근거는 장자크 루소로부터 찾는데 루소는 그래서 자연주의를 얘기를 한 거죠.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옆에서 조금 환경만 잘 구성해주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물론 이제 발달 스케줄을 관리해줄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너무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우리한테 이제 그런 시사점을 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젤의 그런 이론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조금 더 보면 이제 발달 스케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행동 목록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젤 중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거 발달 스케줄입니다. 표준 행동 목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달 스케줄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계젤. 자, 오늘 저의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은 성숙주의 하면 이제 홀과 계젤이 있지만 그 중에 계젤이 있고, 계젤 같은 경우에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발달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규제의 원리가 있잖아요. 발달의 원리 중에. 그런 것처럼 발달 스케줄, 내 유아의 피 속에, 뼈 속에, 몸 속에 자기의 발달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요. 얘는 시계가 몸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발달 스케줄을 갖고 있어서 이제 발달 스케줄을 검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 목록표에 맞는지 얘가 조금 더 발달했는지 덜 발달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래서 계젤은 발달 스케줄 검사 아까 제가 유리로 된 그런 유아들이 놀고 있는 그런 실험실에서 관찰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찰을 하면서 발달 스케줄 검사, IQ 검사하듯이 발달 스케줄 검사 이런 것들을 고안했어요. 자, 그래서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차이도 있다는 것이죠.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이런 차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달 스케줄 검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운동 기능, 적응 행동, 언어, 사회적 행동 요 정도 범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 기능, 팔을 잘 움직이는지, 대근육, 소근육 잘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응 행동, 어떤 새로운 환경에 유아를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얘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사실은 좀 이렇게 지적으로 성장할수록 적응을 잘하잖아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근데 이제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을 잘하는지 이런 걸 검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엄마와의 애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울비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적 행동, 엄마와의 애착 관계 형성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달 스케줄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준 행동 목록표를 만든 사람이 계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이 성숙주의 학자들이 있기 전에는 유아가 어떻게 발달하는 걸까? 사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뭐 대근육부터 발달해서 소근육으로 내려간다.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유아들마다 발달의 차이가 있다. 오른쪽 왼쪽은 조금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제 막 걱정하고 왜 이렇게 발달할까 막 체근하기도 하고 쟤는 잘하는데 왜 얘는 이렇게 못할까 엄마들이 막 걱정하고 이랬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준 것이 사실은 계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젤 같은 경우에 이런 연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는 어떤 거예요? 능동적인 학습자. 자, 유아가 사실은 프로그램 스케줄에 따라서만 발달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원래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거에 의해서만 발달이 결정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자, 성숙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를 환경적인 요인을 좀 잘해주면 발달해. 그 다음에 얘는 타고난 대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는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인간은 무궁무진한 그런 발달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숙주의, 생물학적인 특성으로만 설명하는 그런 설명으로는 좀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우리 집 강아지 오복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복이하고 인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유아 때는 완전 똑같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주의 이론에 봤을 때는 제가 기르는 까만 강아지하고 인간하고 큰 차이가 안 느껴져요. 여기서.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학습자로서의 유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한계를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정신분석적인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 정신분석 이론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프로이드하고 에릭슨을 볼 거예요. 프로이드와 에릭슨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인 발달 이론을 심리 사회적인 발달 이론으로 수정해서 보완하고 발달시킨 그런 학자가 에릭슨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 보시면 처음에 이제 프로이드부터 보실게요.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무의식. 자, 무의식을 강조한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자,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강조했는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의식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사람의 의식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무의식이에요. 자, 무의식의 영역이 훨씬 큰 거예요. 무의식이 완전 우리가 얼음 덩어리, 빙하 있잖아요. 바닥 밑에 큰 그런 빙산이 들어있는데 옛날에 타이타닉도 거기에 부딪혀서 침몰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물 밑바닥에 거대한 빙산, 자,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로 드러나 있어요. 모양이 잘 보여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요 전의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전의식은 뭐냐 하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꿈이라든가 무의식이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꿈 깨고 나서 밤에 이제 잘 때 꿈 꿨어요. 아침에 깨고 나서 꿈이 좀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제 무의식을 조금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과 의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전의식이고 인간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이드를 조금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의식 수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이드는 처음에 의식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구조가 또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의식, 인간의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성격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원초와 초자, 자로 구성됩니다. 원초화는 뭐냐 하면 본능이에요. 원초화는 본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초화는 본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있어요. 자아는 뭐냐 하면, 자아는 여기 보는 것처럼, 현실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초화는 본능이기 때문에 이성,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쾌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자아가 있어요. 초자아는 뭐냐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상을 추구해요. 이성이 아니고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도덕이라든가, 뭐 이런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우리의 자아는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원초아와 초자아, 여기를 연결하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현실적인 자아다. 예를 들면은
원시적으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막 본능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죠, 사람은. 본능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이 자아가 요 사회적인 관습이라든가 선생님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 초자, 여기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이상.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원시적으로 막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싶어요. 이거를 중간에서 딱 제어해가지고 우리 관습, 선생님의 기대, 뭐 이상, 뭐 도덕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현실적으로 풀도록 해주는 것이 자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초와는 본능이고요.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자는 이상이죠. 도덕 규범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초자아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잘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연결시켜서 이 원초화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식 수준과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은 의식 수준과 성격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원초화, 자아, 초자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초화는 어떤 거예요? 쾌락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이제 프로이드는 이 원초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원초화가 쾌락이 어디로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쾌락적인 본성, 충동 이런 걸 리비도라고 했거든요. 그 리비도가 인간의 어떤 부위, 신체의 어떤 부위를 움직여 가느냐에 따라서 본능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발달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초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성격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의 세 가지 구조 요소 중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자아가 있죠.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쾌락보다 완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중에서 이제 구강기는 영아기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구강기, 이 발달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리비도, 본능이 신체의 어떤 부분으로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예요. 자, 보시면 구강기가 있어요. 구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가 있어요. 구강기라고 하는 것은 입에 구강의 모든 그런 쾌락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구강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성격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기는 리비도가 쾌락이 항문에 집중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제 용변이라든가 배변 훈련이라든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뭔가 배변 훈련을 너무 엄격하게 시킨다든가 아니면 배변 훈련을 너무 훈련을 안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제 고차경상, 뭔가 성격적인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남근기인데 남근기가 우리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의 유아들은 남근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남근기의 유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되는 시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다 전체적으로 봐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유치원 유아, 우리가 가르치게 될 유아들의 시기가 어디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근기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세 이때인데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되는 시기예요. 자신의 성적 정체성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기가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남근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갖는 콤플렉스가 조금 달라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예요. 자, 이게 이제 옛날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콤플렉스, 이런 현상은 어떤 거냐면 동성애 부모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동성애 부모에 대해서 경쟁심, 적개심을 가지면서 이성의 부모를 동경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적개심을 가져요. 나와 같은 동성애 부모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이성의 부모를 차지하기에는 동성의 부모, 요 사람 때문에 내가 벽에 가로막혔구나. 이런 한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애 부모의 성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을 닮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를 굉장히 많이 닮고 부모의 영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성 정체성, 성 역할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학습하게 되는 시기가 남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일시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 역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아버지와 동일시, 어머니와 동일시, 남성다움, 여성다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남근기가 우리 유치원 유아들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고, 자, 요때는 리비도가 쾌락이 성기에 집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이런 성적 정체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일시 현상, 동성애 부모에 대해서 자기를 동일시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성애 부모를 모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이제 유치원 유아들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가 또 있죠. 잠복기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이때는 성적인 욕구가 철저하게 감춰져요. 그래서 동성끼리 막 친하게 지내고 신체적인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가 잠복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기기, 청소년기가 되면서 그동안 평온하게 쭉 감추어져 있었던 성적 본능 이런 것들이 다시 튀어나오는 시기가 성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봐두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구강기하고 학문기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유치원 유아들의 그런 발달 단계는 프로이드에 따르면 남근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뒤에 잠복기와 성기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이드의 이론 같은 경우에 쭉 정리를 하면 프로이드의 이론이 이제 의의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의의가 있냐면 각 발달 단계별로 어떤 본능에 충실한가. 그래서 성격적인 이상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나 이런 교육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잘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을 너무 성적 욕구에 지배받는 수동적인 소극적인 존재로 보았다. 특히 우리 이제 유치원 유아들 같은 경우에 여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적인 어떤 그런 신체 구조와 다르다. 뭐 성기가 없다. 뭐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적인 특성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너무 남성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성적인 욕구에 따라서 지배받는 그런 인간을 수동적인 소극적인 존재로 보았다. 이런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발달이나 성장은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여기는 사춘기 이후에 어떤 성적인 특성, 그 다음에 성장 발달의 특성 이런 것들은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춘기까지만 많이 연구했지 그 뒤로는 별로 인간 발달에 대해서 평생 인간은 발달해 나간다. 죽을 때까지 발달 과업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간에 끊겼다. 뭐 이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이드를 요약한 프로이드의 어떤 관계,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어떤 발달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한계를 느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한 사람이 에릭슨이에요. 자, 에릭슨은 우리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만 간단하게 보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 보시면은 에릭슨은 발달 단계를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나눴습니까? 여기 사춘기 이후에 청소년기 이 이후에도 끝까지 발달 단계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년기까지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드의 한계를 뭔가 좀 보완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가 너무 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에릭슨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회적인 특성,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근거로 해서 인간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와는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 그 주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부터 발달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유아들 같은 경우 여기 3단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3단계에 해당하는 유아들 우리 이제 요때
프로이드로 봤을 때 남근기에 해당하는 유아들이죠. 이 시기의 유아들이 우리 주로 이제 유치원에 오는 우리 유아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유아들 같은 경우에 누가 중요해요? 발달의 주요 대상인 가족이나 부모가 중요해요. 그에 반해서 우리 이제 영유아 단계에서는 주 양육자, 부모 이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얘가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은 신뢰감 대 불신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가 주 양육자하고의 관계가 잘 안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뢰할 만해. 이 세상은 신뢰할 만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부모 이런 사람들이 다 중요해요. 유치원에서 만나는 그런 이제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자유로운 탐색과 호기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주도성 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탐색 활동, 놀이를 통해서 많은 탐색 활동을 하게 해주면 유아들은 주도성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유아들한테 너무 이제 많은 경험을 하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자꾸 여기 보시면은 억제하고 처벌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형성돼요. 내 탓인가 봐. 이런 걸 하면 내가 또 혼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 형성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유치원 유아들한테 주는 이 에릭슨의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나 부모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이제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유치원에 와 있으니까 교사가 거의 가족이나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아들한테 자유로운 탐색과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마음껏 발휘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놀이 환경을 자유롭게 구성해 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놀이하고 탐색하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아들은 자신감을 가져요. 주도성을 가지고 막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억제하고 처벌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되면 유아들이 위축돼 가지고 죄책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릭슨은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오늘 이제 처음에 우리가 뭐 배웠죠? 성숙 이론 봤어요. 성숙 이론 중에서 우리는 이제 계제를 주로 이제 많이 봤었죠. 성숙 이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개체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달한다. 이렇게 봤고요. 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내적인 프로그램 플러스 환경, 요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제는 준비도, 인간의 어떤 내적 시간표, 인간이 갖고 있는 발달 스케줄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 목록을 만들었는데 준비도나 개인차, 인간이 개인에 따라서 준비되는 정도는 다르다. 준비도, 개인차, 그다음에 이제 표준 행동 목록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용어로 좀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절의 발달 원리 몇 가지가 있었죠. 인간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달 시간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계점은 어떤 게 있어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유아의 주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했다.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 중에서 우리 이제 프로이드 봤어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인간의 본능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본능, 무의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었어요.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 초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자, 원초와 같은 경우에는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는 현실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 뭐 이런 것, 양심하고 이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하지? 도덕의 원리는 양심.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이상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 사회에서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선생님은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 이상이에요. 초자아는 도덕성의 원리에 따라서 양심이나 도덕성이나 아니면 자아 이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초자아입니다.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발달 단계는 이렇게 구강기부터 시작해서 성기기까지 나누어지고 우리 유치원 유아들은 남근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방어기제도 이제 또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달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불안한 그런 심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에릭슨도 우리가 봤었는데, 에릭슨은 뭐냐 하면, 인간 발달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발달 단계를 평생에 걸쳐서 봤어요. 각 단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위기, 각 단계에서 느끼는 위기에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인간 발달은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에릭슨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볼 것도 우리가 조금 보시면은 발달 우리는 지금 성숙 이론하고 정신분석 요거 봤잖아요. 이제 에릭슨 마저 봐야 되고요. 그 뒤에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학습 이론, 반두라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 이론. 여기서부터는 유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달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습 이론 어떤 것입니까? 친구를 보고 배우는 거죠. 선생님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습 이론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반두라예요. 그 다음에 동물 행동학적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동물 실험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인간의 발달과 학습에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인지 발달 이론이 또 있죠. 요거 이제 구성주의적인 인지 발달 이론인데 비고츠키하고 비고츠키 피아제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여기 인지 발달 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생태 체계학적 이론까지 해서 발달 이론을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생태 체계학적 이론은 대표자가 이제 브룬펜브레너잖아요. 인간의 환경을 구성하는 여기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환경과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브룬펜브레너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은 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성숙 이론, 계제를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 중에서 에릭슨은 간단하게 지금 조금 본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이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한 내용들, 그렇죠?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요약 정리해보면, 자, 우리 목차, 이렇게 된 중에서 발달의 개념과 원리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성숙주의, 정신분석 이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암기하실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기는 사실 요것만 좀 하면 됩니다. 많이 공부했지만 이제 중요하게 좀 헷갈릴 만한 거 이제 뒤에도 다 있어요. 뒤에도 우리는 이제 다음에 공부하면서 이제 볼 내용들이고요. 자, 요 암기 카드 보시면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발달 단계는 크게 5단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나누을 수가 있고요. 자,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는 우리의 자아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론하고 과정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보시면 오늘 공부한 내용 요 기출 한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게 이제 1회 수업이 한 5교시나 6교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1회차 테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차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절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13하고 2017에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기억을 채우시오. 기억이 어떤 용어인지, 뭐 사람 이름인지, 뭐 도시 이름인지, 뭐 물건 이름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은 성숙은 개체의 전 성장의 형태와 변화를 결정하는 성장의 내적 요소에 해당한다라는 준비도 개념. 이 준비도 개념을 제시했다. 자, 아까 준비도라는 개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준비도
준비도를 혹시 모르면, 준비도, 나 뭐지? 이게 누구지? 뭐지? 막 이게 모르면,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서 또 뭐, 표준 행동 목록표를 고안한 사람이다. 고안했다. 자, 기억은 준비도 개념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표준 행동 목록표를 고안했다. 이게 사실 힌트예요. 그래서 답은 계젤이죠. 답은 계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 한 문제 보았고요. 자, 요거 해설을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정답 계젤입니다. 계젤의 성수 이론의 주요 개념을 좀 보시면, 자, 답은 계젤이지만, 요런 정도의 내용은 이제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유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유아의 몸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발달 목록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아가 갖고 있는 시기에 따라서 얘가 발달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유아들은 뭘 갖고 있어요? 표준 행동 목록표를 갖고 있는데 이걸 표로 만든 사람이 계젤이라는 것이죠. 자, 출생에서 청년기까지의 성장과 발달을 연령별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 이런 목록표를 만든 사람이 계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전 결정론, 발달이 시계가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성숙의 기본 원리로 방향,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상호교류, 기능적 비대칭, 아까 목반사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자기 규제의 원리, 자기 스스로 통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개별적 성숙의 원리,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면 되나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릭슨을 좀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목차를 한번 다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홀, 게젤, 프로이드 이제 봤죠. 자, 그래서 프로이드하고 에릭슨까지 오늘 본 것인데, 에릭슨 요 뒤에를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에릭슨을 조금 다음번에는 자세히 보실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나요? 자, 지금 발달의 개념과 원리, 성숙주의를 좀 제일 자세히 봤어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 중에서 프로이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릭슨부터 봐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대로 행동주의, 인지발달부터 시작해서 자, 요 이론은 생태학적인 브룬펜 브레너까지 정리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요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이론 각 론마다 한 2회씩 할 거예요. 2회씩, 이틀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한 절반 정도 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2주 정도 되면 이 강론 한 파트가 완전히 완료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수업은 처음에 목차 소개,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처음에 목차 소개, 간략하게 목차 소개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략한 리뷰,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에 대한 리뷰. 이 리뷰는 지난 수업,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이렇게 리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최대한 알기 쉽게 수업을 하고 나서 이 수업 이후에는 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다시 정리, 그 다음에 기출, 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요약할 수 있는 암기 카드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복이 몇 회 이루어지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반복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소화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성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 합격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반복 학습을 통한 암기,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공동체, 스파르타식, 임용 스파르타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개별 관리, 개별 첨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